안녕하세요. 클릭 세상 속으로 박성우입니다. 남한 인터넷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 한국 맥주는 북한의 대동강 맥주보다 맛이 없다. 2013년 1월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한국 특파원이었던 다니엘 튜더 씨는 남쪽 맥주를 이렇게 혹평했습니다. 평소 한국 맥주가 좀 밍밍하다라고 느꼈던 남한 사람들은 이 같은 평가에 뜨겁게 공감했는데요. 현재 남한에선 수입 맥주가 유례없는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정말 한국 맥주가 맛이 없기 때문일까요? 남한 사람들이 수입 맥주를 즐기는 이유를 짚어봅니다. 수입 맥주의 인기는 편의점에서 두드러지는데요. 2017년 편의점 3사의 맥주 매출을 보면 수입 맥주 비중이 하반기에 50%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절반 이상이 수입 맥주를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맥주 수입량도 크게 늘었는데요. 관세청에 따르면 2012년 약 7,474만 리터였던 맥주 수입량은 2016년 2억 2,055만 리터로 5년 동안 3배가량 늘었습니다. 맥주 수입이 늘어난 이유는 해외여행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다양한 세계 맥주를 직간접적으로 접해본 젊은 세대들이 이걸 적극적으로 찾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 다른 이유는 그간 술집에서 비싸게 마셨던 수입 맥주 가격이 눈에 띄게 저렴해졌기 때문입니다. 편의점들이 500ml짜리 수입 캔 맥주 4개를 만원에 판매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남한 맥주와 가격이 비슷하거나 더 싼 가격에 판매되는 수입 맥주를 남한 사람들이 마다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렇다면 남한 사람들은 어떤 수입 맥주를 즐겨 마실까요? 2017년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팔린 맥주는 일본의 아사히였습니다. 무려 4,070만 개가 팔렸고요. 이 밖에도 일본의 기린 이치방, 사포루 등이 5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수입 맥주 2위는 중국 맥주인 칭따오가 차지했는데요. 오랫동안 남한에서는 일본, 네덜란드, 독일 맥주가 강세였습니다만 2, 3년 전부터 칭따오를 앞세운 중국 맥주가 신흥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저렴한 가격뿐 아니라 남쪽 맥주가 수입 맥주에 비해서 맛이 좀 떨어진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도 수입 맥주가 잘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자면 남한 맥주는 맛이 없는 게 아니라 다양성이 부족한 것일 뿐이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한국의 대기업에서 생산하는 맥주는 대부분 라거입니다. 라거는 목 넘김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보리 외에 옥수수나 쌀, 전분 등을 넣고 맥주의 원료인 홉의 양을 줄이는데요. 그래서 쓴맛이 덜하고 가벼운 탓에 그걸 좀 밍밍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어느샌가 한국 맥주는 맛이 없다는 고정관념을 깨는 게 남쪽 맥주업계의 고민이 돼버렸는데요. 오비 맥주가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요리사인 고든 램지 씨를 광고 모델로 기용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독설가로도 유명한 고든 램지 씨는 광고에서 남한 맥주인 카스를 마시고 난 뒤 찬사를 쏟아내는데요.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선 다른 나라 맥주를 속여서 준 것 아니냐, 고든 램지가 자본주의에 패배했다, 이런 의견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과거에 작성된 외신 기사를 인용해 목 넘김이 편한 라거가 고든 램지 씨의 취향이라는 주장을 펼쳤고요. 맥주 맛도 결국 개인 취향에 따른 것이라는 여론이 서서히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맥주도 커피처럼 기호식품인데 맛의 우열을 가리는 건 무의미하다는 거죠. 다양한 맥주를 맛보고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맥주를 마시기 시작한 남한 사람들이 최근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건 바로 북한의 대동강 맥주입니다. 지난 4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는 아예 남북 경제협력 1순위로 대동강 맥주를 수입해달라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동강 맥주는 한때 남한에서 유통되기도 했었습니다. 지난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대동강 맥주가 수입됐고 대형 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었죠. 하지만 2010년 천안함 사건이 터지면서 대동강 맥주 수입은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14년 한 수제 맥주 회사가 대동강 페일 에일이라는 맥주를 만들어 인기를 끌기도 했죠. 이걸 북한의 대동강 맥주로 알고 마신 사람도 꽤 있었는데요. 이런 오해 때문에 대동강이라는 상표를 쓰는 게 금지됐고요. 현재는 대강 페일 에일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더위가 찾아오면 갈증을 날려줄 시원한 맥주 한 모금이 더 간절해지기 마련인데요. 많은 사람의 바람처럼 북한의 대동강 맥주를 4캔에 10,000원 주고 편의점에서 구입할 날이 과연 올 수 있을까요? 어느 하나 버릴 것 없는 명태, 그 기름으로는 또 약용으로 또 쓰인 디제이네. 비가 내리고 살이 되고. 이 노래 기억하십니까? 2018년 4월 평양 공연에서 가수 강산혜 씨가 불러서 화제가 됐던 명태라는 노래입니다. 함경남도가 고향이었던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며 직접 가사를 썼다는 노래. 이 명태는 이 세상에 남아있으라, 이런 호소로 끝나는데요. 이 노래가 화제가 된 날로부터 열흘 뒤 반가운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그간 한국에서는 낚이지 않았던 명태 200여 마리가 동해에서 잡힌 겁니다. 자취를 감췄던 명태의 귀환,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70, 80년대까지만 해도 명태는 국민 생선으로 불릴 만큼 흔했습니다. 발에 차이는 게 명태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죠.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연평균 어획량이 1000톤을 넘기지 못했고요. 마침내 2008년 공식 어획량이 0을 기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수온이 상승하는 지구온난화와 남획으로 한국산 명태가 사라질 위기에 놓인 겁니다. 이 사태를 심각히 여긴 한국 정부는 2009년 살아있는 명태를 2kg 이상 잡아오면 어시장 도매가의 10배에 달하는 20만 원을 주겠다고 발표했고요. 2014년에는 그 포상금을 5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른바 명태 살리기 사업을 했던 거죠. 시행착오를 반복한 끝에 마침내 2015년에 명태 치어 25만 마리를 생산해냈고요. 그 치어를 매년 바다에 방류했습니다. 이번에 동해에서 잡힌 명태도 한국 정부가 방류했던 치어가 자란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명태 이외에도 과거엔 흔했지만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생물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솥동굴입니다. 한국의 환경부는 지난 2017년 솥동굴이 50마리를 5천만 원에 산다는 공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멸종 위기종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해당 종의 확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현상금까지 걸고 나선 거죠. 1960년대까지만 해도 소가 있는 곳에서는 흔히 볼 수 있었던 솥동굴이 왜 사라졌을까요? 1970년대 들어 인공사료와 항생제를 먹여 소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그 수가 급격히 줄었다고 하는데요. 소의 배설물을 먹은 솥동굴이가 모두 죽어버린 겁니다. 항생제가 독약이었던 셈이죠. 알려진 바에 따르면 솥동굴이는 의학적으로도 부가가치가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특히 애기뿔 솥동구리에서 발견된 코프리신이라는 물질은 염증 치료 효능이 있어서 병원용 재생 연고제 등으로 이미 판매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솥동구리 멸종을 방치하면 수억 달러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물론 값비싼 의약품의 원료라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솥동구리의 복원은 그 자체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생태계에서 그 어느 작은 벌레 하나도 쓸모없는 것은 없기 때문인데요. 소에게 밟히지 않고 기막히게 피해 다니며 똥을 굴리던 솥동구리를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